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그 상악동 누공에 대해서 또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할게요. 사실 제가 촬영했던 그 내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기존에 이제 그 다니시던 치과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좀 해결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를 그냥 계속 이제 기다리시느라고 시간을 좀 너무 낭비하고 좀 고생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악동 누공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좀 보통 많으세요. 제가 누공 폐쇄술을 해서 딱 이제 막혀도 이게 뭔가 조금 느낌만 이상해도 이것도 누공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러는 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보통 뭐 짧아야 뭐 한두 달이고 길면 6개월에서 뭐 2, 3년까지 또 고생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좀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누공이 생겨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 마치 뼈가 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뼈가 마치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잇몸살도 마치 차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분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올해 1월 달에 이를 뽑으셨대요. 이를 뽑으시면서 뼈이식을 하셨대요. 뽑으면서 뼈이식을 했죠. 뼈이식을 했는데, 제가 그냥 미뤄 짐작건데 아마 그때 이미 천공이 된 상태에다가 뼈이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뼈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뼈가루가 코로 막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로 봐서, 아마도 이제 염증이 심하니까 이 원장님은 이제 잘해드린다고 그 염증 없앤 제거한 부위에다가 이제 뼈이식을 해서 이 좀 뼈를 보강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천공이 생긴 데다 뼈이식을 하면은 이 구멍이 나는 상태에다가 여기다 뼈가루를 넣으면 이제 여기 점막이 원래는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점막이 없으니까 뼈가루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죠. 상악동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 상악동은 비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뼈가루들이 다 이쪽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경로인데, 이런 똑같은 경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천공이 생기면 이제 물을, 입안에서 물을 드시면 물이 이렇게 해서 코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드실 때마다 사실 뭐 우리가 물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양치할 때라든지 양치할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코로 이제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괴로운 건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1월 달에 이를 뽑으셨고, 이를 뽑고 난 다음에 뼈가루들이 코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6월, 7월 달에는 뭐 흡수성 차폐막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이걸 하셨나 봐요. 근데 흡수성 차폐막으로 막는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죠. 누공 폐쇄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흡수성 차폐막으로 넣고 뭐 콜라 플러그라든지 흡수성 차폐막,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분은 이제 차폐막으로 막으신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분은 비흡수성 차폐막으로 막은 상태로 이렇게 누공을 막고, 이게 저절로 잇몸이 저절로 이렇게 치유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는 걸 기대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 여기서 여기까지 얘네들이 서로 붙질 않죠. 이러면서 계속 몇 개월을 이제 보내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분은, 그 원장님이 비흡수성 차폐막으로 이제 막아놓은 상태로 몇 개월을 있으셨나 봐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원장님이, 여기 치료했던 원장님이 다른 치과를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미뤄 짐작건데 아마 구강외과 전문의 원장님한테 소개를 했겠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누공 폐쇄술을 하신 거예요. 8월 달에. 8월 달에 하셨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 실패할 수 있죠. 누공 폐쇄술, 저도 100% 성공률을 보장하고 하는 시술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술 전에는 그 치과에서 아마 이제 99%는 성공한다. 저는 이제 99%라는 성공률이 어떤 기반에서 나온 성공률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정확한 성공률은 아니에요. 뭐 99%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100개 하면 하나 실패하는 건데, 실제 누공 폐쇄술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했어요. 또다시 그걸 10월 5일 날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달에 하셨고, 저희 치과에 오신 건 11월 9일 날 오셨는데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코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 드시면 코 나고. 근데 이제 그 누공 폐쇄를 2번 한 그 치과에서는 11월 말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제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코로 한 달 넘게 계속 누공 폐쇄를 했는데 코로 계속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로 이제 저희 치과가 오셨어요. 요거 지금 요 구멍이 굉장히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뼈로는 구멍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대충 재보면은 뭐 한 5mm 이상, 6mm, 7mm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절로 막힐 수가 없죠. 누공 폐쇄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6월 말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건 또 제 짐작인데, 누공 폐쇄를 실패하면 바로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10월 초에 했으니까 11월 말 되면 2달이 되잖아요. 그때 아마 다시, 그때 왔을 때 체크하고, 이거 안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3번째 수술을 다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누공 폐쇄술 실패하면 바로 재수술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누공 폐쇄술 할 때 이미 절개해서 다 했는데 이제 이걸 다시 한다는 거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재수술을 바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몸살이 어느 정도 두꺼워진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공이 생겼을 때는 누공이 성공, 실패를 가름하는 거는 저는 2주면 가능하다고 해요. 누공 폐쇄술 했을 때.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